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최근에 G7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여러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요. 전기차, 수소차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수소차의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뉴인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사님. 현대차, 포스코, SK효성, 굴지의 그 대기업 4개 기업이 수소기업 협의체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K수소동맹 결성의 내용과 의미부터 잠깐 짚어주시죠. 네, 일단 K동맹에 이제 같이 결합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국내 기업에 대해 투자 촉진을 좀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에서에 대한 밸류 체인이 확대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글로벌 국가가 현재 탄소 중립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기업 협의체 관련해서는 4개 그룹이 현재 수소 사회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대는 2030년까지 연료 수소 전기차 50만 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70만 기를 생산할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SK는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밸류 체인을 구축하면서 친환경 청정 수소 관련해서 28만 톤 규모의 수소 생산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은 500만 톤, 그래서 수소 매출을 30톤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요. 효성은 수소부터 생산 공급에 이르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면서 액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소 기업 협의체 설립 추진과 함께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소 에너지도 확산이 되고 결국은 수소 사회에 대한 조기 실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흐름 가운데 수소차의 필수 부품을 만드는 업체 뉴인텍을 분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경민 변리사님, 뉴인텍은 어떤 회사인지, 그다음에 이 콘덴서 캐퍼시티라는 제품이 핵심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뉴인텍은 이제 콘덴서, 커피시터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네. 1968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이 콘덴서만 한 움을 파온 기술형 강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피시터 또는 이제 콘덴서는 전압을 평탄화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전압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기를 잠시 저장함으로써 DB나 세그와 같은 순간 전압 강화 등에 이제 대응하기도 배터리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배터리로부터 공급된 전환을 안정을 시켜서 자동차 모터 효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이제 전기차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필수 부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뉴인텍은 현재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이제 수소차 커피시터 물량 100%,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커피시터 물량 80%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LF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종 및 아이오닉 일렉트닉, 수소 연료 전기차 등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금속 증착 필름, AC용 콘덴서, 신재생 에너지용 콘덴서인데 AC용 커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뉴인텍이 국내에서 절대 우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를 하기에도 마땅히 없는 상태이고요. 금속 증착 필름은 전기차 무선 충전 쪽에 주로 사용되는 필름형 콘덴서 핵심 소재인데 뉴인텍의 주력 제품입니다. PP 필름에 금속을 올려 코팅하는 식으로 제조가 되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50% 정도, 해외에서는 대만은 거의 독과점에 이르는 등 세계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원래 도레이가 독점이었던 제품인데 뉴인텍이 이제 개발에 성공해서 국산화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세한 패턴을 통해서 고장의 필름이 전체를 퍼뜨리지 않게 하는 방막 패턴 증착 필름이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가장 독보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콘덴서라는 게 우리가 전자 부품의 기판 위에 보면 예전부터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콘덴서와 함께 필름 쪽도 있는 거고요. 이재준 이사님, 근데 이제 특별히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자동차 쪽이잖아요. 뉴인텍의 자동차, 전기차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수소차고요. 공장 증설을 했고 2022년 내년부터는 미국 완성차 업체에도 공급을 시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의 확산으로 해서 뉴인텍 측에서는 3년간의 수주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공장 증설에 나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커패시터는 현재 하이브리드와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변리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전압을 안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커패시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에 4개 라인을 증설을 해가지고 7개 라인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현재 국내 첫 개발에서 기아차, 현대차의 지금 전기차, 수소차에 100% 공급하는 현재 시스템이고요. 수주 물량이 2020년에 40만 대에서 2023년에 120만 대로 3배 정도 증가할 3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1,00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미국 완성차 업체에서도 2020년 첫 계약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차 부품업체로 현재 부상을 하고 있고 2022년부터 커패시터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뉴인텍에서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생산업체와도 기술 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변화 국가의 다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매출을 늘릴 계획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금속 증착 필름 쪽도 적지는 않고요. 한 42% 되고 콘덴서가 신재생 에너지, AC 합치면 50%를 넘어가니까 콘덴서 사업 쪽이 주력으로 이제 크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재준 이사님, 이런 게 최근에 실적에 좀 반영이 돼서 실적이 좋게 나옵니까? 네, 우선 1분기 실적 리뷰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했었을 때 20%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62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억이 나왔습니다. 매출 관련해서는 이 전분기, 작년 4분기와 유사한 흐름이 나왔고요. 동기 대비 했었을 때는 20% 증가를 했다. 근데 연간으로 좀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 왜 적자가 계속 지속되냐면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늘렸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친환경 자동차용 커피시터 매출액이 30% 증가를 하면서 2019년엔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분기당으로 봤었을 때는 수익선이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사실 조금 저조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그럼 뉴인텍의 특허 현황, 특별히 이제 수소와 관련된 특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뉴인텍 특허는 국내에서 85개 검색이 되고 그중에서 특허는 36개, 실용 신안은 13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11건, 중국의 14건으로 국내 특허 대비 이제 해외 비중은 4분의 1 수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연도별 출원수는 현재 들쭉날쭉한데 방마 패턴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던 이제 2014년 전후로는 제법 많이 나온 편입니다. 20개 정도까지 나왔고요. 최근 몇 년간은 특허가 많이 출원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콘덴서 관련 특허가 87%를 차지하고 있고요. 관련 부품이 나머지는 관련 부품이 특허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 이제 커패시터, 콘덴서 관련 특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증착 필름, 조립체, 뭐 주요 기술을 특허로 잘 보호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수소차에 적용 가능한 증착 필름 특허가 5건 정도 검색이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에 출원돼서 2015년에 등록된 특허인데 3단식 커패시터용 증폭 필름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 인버터용 필름 커패시터에 적용될 수 있는 3단 커패시터용 증착 필름 기술입니다. 증착 저항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 회복이 좀 어렵지만 금속이 잘 산화되지 않은 장점이 있고 증착 저항이 높으면 자기 회복성은 좋지만 금속이 산화돼서 내구성이 저항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를 3단식으로 좀 구현을 해서 각각의 장점을 뭐 끌어옴으로써 이제 선택적으로 그 특성을 취득하고자 구현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커패시터 쪽에서 이제 그 특허 출원수가 우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 그 시장에서 관심력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기술 포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즉 시장과 기술에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를 보여주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주요 출원인은 전기 부품 쪽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기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출원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제 금속 증착 필름 분야에서 경쟁사라고 알려져 있는 성문 전기는 특허가 30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술 분야에서 출원수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뉴인텍은 특허 출원수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을 생각을 하자면은 해외 쪽 특허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특허 현황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뉴인텍의 주가 최근 수준하고 주가 전망 좀 하겠습니다. 이사님, 최근에 자동차 또 부품주들이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고요. 뉴인텍도 저점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일단 회사의 기업 가치 시가총액은 현재 전일 6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1,163억 원입니다. 주가가 4,000원 오늘 이제 현재가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최근 1개월 동안의 누적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12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10만 주 순매도, 기관이 3,650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었을 때의 끌어올린 주체는 개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산발적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순매수 강도는 약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도는 낮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11선 다 모여져 있는 상태, 흔히 말해서 수렴 상태입니다. 네.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지금 보여진다라고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4,250원 선까지 한번 거래량이 실렸을 때는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수소차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씩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세까지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2021년 1월 21일 주가인 5,480원, 고점이 5,480원이었는데 그때로 다시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현재 하방보다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의 그 콘덴서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뉴인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